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내신 2.2등급으로 성균관대학교 스포츠과학과를 합격한 김태한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내신 2.77등급으로 성균관대학교 러시아어문학과에 합격한 신유림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내신 3.63등급으로 성균관대학교 공학계열에 합격한 김희진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평균학점 3.14로 생명과학과에 진학을 하게 된 손예국이라고 합니다. 나는 일반고 2.2등급으로 스포츠과학과를 합격했어. 1학년 1학기 대신 2.34, 1학년 2학기 1.72, 2학년 2학기 2.39, 2학년 2학기 2.0, 3학년 1학기 2.24. 그래서 총 평균 등급 2.16이 나왔어. 내가 쓴 수시카드는 6개가 있었는데 그중 성균관대학교 스포츠과학과를 붙어서 지금 현재 스포츠과학과에 재학 중이야. 잠실고가 일반고 치고는 내신 따기가 쉬운 학교가 아니어서 나는 효율적으로 공부했던 것 같아. 그래서 나는 맞출 수 있는 문제는 실수 없이 모두 맞추고 풀 수 없는 문제는 나중에 돌아와서 다시 생각해보는 방향으로 공부했던 것 같아. 그래서 나는 실제 수학시험 기간에 수학 130문제 정도를 10회독 정도를 했어. 그렇게 하니까 내신 시험 당시에 실수도 줄고 시간도 단축할 수 있었던 것 같아. 그러면 일반고에서 몇 등급 받아야 성균관대학교 갈 수 있어? 대부분 1점 후반대면은 성균관대학교를 붙을 수 있는 것 같아. 근데 내가 2.2등급으로 성균관대학교를 어떻게 붙었을까? 그건 바로 내가 면접을 잘 봤기 때문이야. 그 이야기는 좀 이따 뒤에서 다시 해줄게. 나는 외고 2.77등급으로 러시아어문학과에 합격했어. 1학년 1학기 3.42, 1학년 2학기 2.61, 2학년 1학기 2.59, 2학년 2학기 2.32, 3학년 1학기 2.77등급으로 총 평균 2.77이 나왔어. 내가 지원한 학교와 학과는 이렇게 되는데 총 5관왕을 달성했고 그 중에서 성균관대학교 러시아어문학과에 선택하게 됐어. 내가 1학년 1학기 내신이 3.42였거든. 근데 점점 우상향 곡선을 그렸단 말이야.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필기에 집중을 해서 그랬던 것 같아. 내 필기는 한눈에 볼 수 있게 한 페이지에 요약한 게 정말 많았고 색깔도 너무 많지 않대. 한 4가지 정도로 추려서 필기를 하고 과학 같은 경우에는 내가 생명과학을 들었단 말이야. 그림을 그려가지고 도식 같은 걸로 필기를 하거나 아니면 역사 같은 경우에는 연표가 대표적이지. 연표를 쫙 이렇게 그려가지고 그래서 항상 놓치는 거 빠지는 거 없이 한눈에 들어올 수 있는 필기에 집중을 했던 것 같아. 그러면 혹시 외고 출신이니까 영어 공부에 대한 노하우도 알려줄 수 있어? 최대한 논리성을 중심으로 공부를 하려고 했어. 영어 지문 하나에 문장이 적게는 6개에서 많게는 9개까지 있단 말이야. 그거를 번호를 매겨서 간단하게 한국어로 요약을 해놓는 거지. 그렇게 하면 각 문장이 말하는 내용이라던가 그 문장의 순서 같은 거 내 머릿속에 쉽게 집어넣을 수 있어. 그럼 외고에서 몇 등급 정도 맞아야 성균관대학교에 붙을 수 있을까? 우리 학교 경우에는 2점대, 뭐 다른 엄청 좋은 외고의 경우에는 3점대까지 지원을 하는 것 같아. 나는 일반고 3.63등급으로 성균관대학교 공학계열에 입학할 수 있었어. 나의 내신 등급은 1학년 1학기 3.63, 1학년 2학기 3.18, 2학년 1학기 4.0, 2학년 2학기 3.25, 3학년 1학기는 독서 한 과목 5.0의 등급을 받을 수 있었어. 그래서 총 평균 등급은 3.63등급이 나왔어. 나는 우선 이러한 내신 등급으로 이렇게 총 6장의 수시 카드를 작성했는데 우선 서강대학교 화학과, 성균관대학교 공학계열, 그리고 건국대학교 화학과 이렇게 3학교에 합격했어. 내신 공부에서 내가 말해줄 수 있는 팁이 있다면 우선 우리 학교는 매일매일 수업이 끝나면은 2시간, 2시간, 1시간 이런 식으로 자습 시간이 정해져 있었어. 매일 똑같은 시간에 같은 과목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공부하자 이거를 정해서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공부를 하려고 노력했던 게 가장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 그럼 그렇게 같은 시간에 같은 과목을 공부하면 장점이 뭐야? 우선 매일 비슷한 양의 공부를 꾸준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정해진 할당량을 그날 무조건 채울 수 있다 이런 게 굉장히 좋았던 것 같고 그 정해진 양을 꾸준히 실천하다 보면은 성취감이 더 느껴져서 더욱 꾸준히 공부할 수 있었던 게 가장 큰 장점이었던 것 같아. 그러면 내신 기간에 최대로 노력해본 게 뭐야? 일반고이지만 전원이 기숙사인 학교였는데 새벽 1시 40분 정도까지 야간 자습을 할 수 있었는데 시험 전날 같은 경우에는 화장실에 몰래 들어가서 화장실 문을 닫고 책을 변기 위에 올려놓고 거기에 앉아서 이렇게 친구들과 함께 새벽 내내 공부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 가장 열심히 공부를 했었던 것 같아. 대단해. 아니 근데 진짜로 그냥 우리도 소등 있었을 때 화장실 가서 공부했거든. 그 생각이 나면서 공감이 돼서. 그럼 한민고에서 적어도 몇 등급은 나와야 성균관대 올 수 있을까? 생기부가 가장 중요하긴 한데 3점대를 유지한 친구라면 서성한 라인의 학교는 합격할 수 있는 것 같아.
나는 영재고 평균 학점 3.14로 생명과학과를 합격했어. 한국과학영재학교를 나왔는데 영재학교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고등학교랑 다르게 학점제를 하고 있거든. 1학년 1학기 3.1, 1학년 2학기 2.7, 2학년 1학기 3.9, 2학년 2학기 2.8, 그리고 3학년 1학기 3.1로 졸업을 했어. 그래서 총 평균 학점은 3.14학점이 나왔어. 수시카드를 총 9개를 썼고 우선 과기원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4개를 썼고 5개의 학교를 쓰게 되었어. 생명과학을 공부할 때 나는 재밌는 것만 한단 말이야. 나는 재미가 없으면 공부를 아예 안 해.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재미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고 생명과학을 하나의 퀴즈나 게임처럼 생각을 했어. 뭐냐면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백지에 담아내는 거야. 그래서 한번 책을 읽고 강의를 듣고 공부를 한 다음에 백지에 쓰는 백지 필기법이 나의 생명과학 공부 방법이거든. 이게 메타인지를 돕는 장점도 있고 내가 무엇을 알았는지 확실히 알 수 있는 장점이 되어서 그렇게 생명과학을 공부했던 것 같아. 이것뿐만 아니라 1학년이 끝나갈 때쯤 몸이 좀 아파서 1년 동안 학교를 쉬었어. 학교를 그래서 쉬는 동안 생명과학 캠벨 바이올로지라는 영어 책이 있는데 800쪽 정도 되는 원서를 노트에 옮겨서 쓰는 필사를 했어. 1년 동안. 이만큼 노력을 했더니 3학기 때 갑자기 학점이 3.9 거의 A0에 가까운 학점이 나오게 된 거지. 영재고면은 공부를 되게 잘했을 것 같은데 이 친구는 공부를 잘한다 하는 어떤 괴물도 있는지 말해줄 수 있어? 내 룸메이트에 대한 이야기도 하나 있는데 책을 펴, 읽어, 닫아, 다 외워. 이런 친구가 한 명 있었어. 공부를 하다가 이거 모르겠는데 이거 어디 나오냐? 그거 몇 쪽에 몇 번째 줄에 있을걸? 이러는 애가 한 명이 있었어. 이것뿐만 아니라 7개 국어를 하는 친구도 있었어. 난 그걸 보고 영재고는 이상하구나. 그러면 너가 아까 말했던 이 괴물이라고 불리는 그런 친구들은 어떤 학교에 간 거야? 그냥 진짜 말 그대로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러 가. 우리 학교에서 물리로 1등을 하던 친구가 물리 교육과를 갔다. 교육자가 되고 싶어서. 근데 그런 걸 보면 영재고 애들은 그냥 하고 싶은 거 하는 것 같아. 낮은 내신을 극복한 나만의 필살기는 바로 내가 면접 끝판왕이었기 때문이지. 나는 고등학교 때 생기부를 한의회나 생명과학 쪽으로 채워왔는데 고등학교 현역 시절에 3한의대랑 3상향을 넣게 되어서 이제 6강탈을 하게 됐어. 근데 그렇게 6강탈을 하고 나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뭔지 진심으로 탐색하게 되더라고. 그렇게 하니까 나온 게 바로 체육이었어. 그래서 나는 이 체육이 있는 전형으로 수시를 넣고 싶었는데 내 생기부가 한의대나 생명과학 쪽으로 채워져 있어서 체육 관련 학과에 지원하는 거는 사실 불가능에 가까웠어. 그래서 나는 내 이야기를 교수님께 솔직하고 진솔하게 털어놓기 위해서 꼭 면접이 있는 전형으로 써야겠다고 생각했지. 그래서 내 수시 카드를 모두 면접이 있는 전형으로 고르게 되었어. 그러면 면접을 어떻게 준비했는지 상세하게 좀 말해줄 수 있을까? 성균관대학교 스포츠과학과의 면접 기간이 3일밖에 되지 않아서 굉장히 이제 시간이 짧았잖아. 그래서 나는 효율적으로 면접을 준비하기 위해 우선순위를 두었는데 우선 1순위로는 성균관대학교 스포츠과학과 면접 기출이랑 동기과 같은 기본적인 거에 집중했어. 그리고 2순위로 이제 생기부에 집중을 했지. 그리고 생기부에는 내가 체육 관련 내용이 없다 했잖아. 그래서 생명과학이나 한의회가 어떻게 체육이랑 연결될 수 있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하기 위해 그런 쪽으로 대본을 만들었고, 그리고 면접은 사람과 사람으로 하는 활동이잖아. 그러니까 내 자세나 내 발음, 딕션 이런 것도 교수님이 보신단 말이야. 그런 부분도 최대한 잘 보이기 위해 집중을 했던 것 같아. 그럼 면접을 보면서 왜 체육 쪽으로 진로를 변경했느냐 뭐 이런 질문이 나왔을 것 같은데 그럼 어떻게 답변했어? 그럼 내가 그 상황을 한번 재현해 볼게. 학생은 한의대를 원래 준비했던 것 같은데 왜 스포츠과학과로 지원을 하게 된 것인가요? 고등학교 3년을 돌이켜보면은 건강과 관련된 일을 해야겠다라는 큰 틀만 잡은 채 선생님과 부모님의 권유로 움직이는 수동적인 학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입시 실패 이후 제가 좋아하는 것이 뭔지 진심으로 탐구해보니 여가 시간에 웨이트를 하던 경험과 주에 2회 있는 체육 시간에 신체 활동을 하던 경험이 저에겐 가장 즐거운 경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서 스포츠과학과에 지원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내 생기부에는 체육 관련 내용이 없으니까 나의 열정과 그런 정성을 교수님께 보여드리는 방향으로 면접을 준비했던 것 같아. 그리고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께 한 말씀 드리자면요, 자신의 진로나 적성이 바뀌었다고 해서 대학은 절대 낮게 평가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렇게 바뀌었다 하더라도 면접장에서 자신의 그 학과에 대한 열정과 자신이 바꾸게 된 계기를 교수님께 잘 설명한다면 분명 입시에서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낮은 내신을 극복한 나만의 필살기는 선택과 집중이야. 나는 수시 전략에 있어서 그게 선택과 집중을 조금 했었어. 상대적으로 조금 낮은 편이지만 그래도 생기부가 좋은 편이어서 육학종으로 지원을 했고, 또 최저가 있는 학교는 이화여대 하나를 지원을 했어. 사실 3학년 초반에 선생님과 입시 상담을 하고 나서 내 카드에는 스카이같이 높은 대학들도 있었어. 그런데 스카이 같은 경우에는 재지문 면접을 하잖아. 나는 이 짧은 시간 안에 이 지문을 읽고 대답을 준비해서 할 역량이 조금 부족한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해서 재지문 면접은 과감히 포기를 하고 생기부 면접 그리고 수능 최저에
중점을 뒀지. 이런 전략이 잘 통해서 수시에서 5관왕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 그러면 우수한 생기부를 가졌다고 했는데 생기부에서 가장 자신 있는 부분이 어딘지 말해줄 수 있을까? 계열 적합성이라고 생각해. 나는 외고에 나왔고 또 어문학과에 진학을 했잖아. 근데 처음부터 사실 내가 어문에 초점을 맞춰서 생기부를 썼던 건 아니긴 해. 1학년 때는 심리 관련 동아리에 들어가기도 하고 2학년 때는 국제 정치 쪽에 관심을 보였거든. 이런 식으로 나도 진로가 조금 일관되지가 않았었단 말이야. 근데 1학년 심리탐구 활동 중에서 서피어 워프 가설이라고 언어와 관련된 가설이 있거든. 이거를 가지고 한 탐구 활동, 그리고 2학년 영어 시간에 소멸 언어에 대해서 탐구했던 활동, 이런 식으로 각각의 포인트들을 연결을 해서 어문 쪽으로 보일 수 있도록 생기부를 연결하는 데 좀 중점을 뒀던 것 같아. 낮은 내신을 극복한 나만의 필살기는 바로 생기부 맛집이야. 그렇다면 내가 왜 생기부 맛집이라고 정했을까? 생기부가 급식보다 맛있어서. 저건 무슨 맛집 가면은 이제 메인 메뉴 2개, 막 1개 이렇게 있고 사이드들 없단 말이지. 그것처럼 너 생기부를 딱 열어보면 메인 메뉴가 정말 맛있는 거야. 맞는 것 같아. 나도 생기부에서 한 가지를 중심적으로 팠는데 그게 뭐였냐면 진로와의 연관성이었어. 화학과 생명 쪽으로 진학을 하고 싶었기 때문에 동아리를 화학생명 탐구부에 들어갔어. 이때 실험을 정할 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게 실험 주제였어. 최근에 이슈화되고 있는 기사 같은 것들을 찾아보고 그 기사에서 어떻게 하면 나만의 새로운 주제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가장 많이 했던 것 같아. 그래서 당시에 음식물 쓰레기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 이런 내용의 기사를 접했었는데, 이렇게 음식물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누에고치실에서 피브로인이라는 것을 추출할 수가 있는데, 이 추출된 피브로인을 잘 가공을 해서 과일 같은 음식물에 코팅을 하면 이게 유통기한이 늘어난다는 그런 연구를 접하게 된 거야. 그래서 그 연구를 우리가 직접 실크 피브로인을 추출을 하고 또 이를 잘 가공해서 직접 유통기한이 늘어나는지 확인해보면 그런 실험을 진행을 했었어. 그리고 결과적으로 실험을 실패했단 말이야. 이 실패 요인을 분석해서 실험을 실패하더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어떤 것들이 나의 생기부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 고민해서 실패 요인을 작성했던 것도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 낮은 내신을 극복한 나만의 필살기는 실행력 만렙이야. 왜 실행력이 만렙일까? 하고 싶은 건 다 해서? 맞아. 나는 하고 싶은 게 생기면 참지 않고 당장 달려드는 그런 특성이 있어. 나는 생명과학을 정말 좋아했었단 말이야. 그렇기도 하고 나 운동을 정말 좋아해. 그래서 항상 이런 생각을 했어. 아니, 어떻게 하면 근육을 효과적으로 늘릴 수 있을까? 그래서 나는 근분할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이룩할 수 있을지에 관한 거를 첫 번째 2학년 동안 연구를 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 할아버지가 골다공증이 걸리셨어. 근육이 줄어드시더라고. 아, 이걸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지 않을까에 관한 연구를, 이제 퇴행성 질환 연구를 3학년 때 하게 되었지. 그럼 2년 동안 같은 주제를 연구하면서 힘들거나 실증나지는 않았어? 만약에 힘들거나 실증이 났다면 난 아마 그걸 안 했을 거야. 실험을 하면 할수록 느껴지는 게, 야, 하루하루의 결과값이 안 나오더라도 실험이 끝났을 때 그 나왔던 결과, 그리고 그 결과물을 통해서 내가 얻는 지식, 그리고 원래 알고 싶었고 하고 싶었던 운동에 적용을 시키는 것까지가 정말 뿌듯했고, 그런 것 때문에 나는 2년 동안 그냥 재밌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우리 성균관대학교 내가 학종 과학인재 전형으로 들어왔는데, 나처럼 정말 하고 싶은 거를 집요하고 끊임없이 탐구하고 열정적으로 공부하는 학생들을 이런 과학인재 상으로 보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 그럼 성균관대학교에 과학인재 전형으로 입학했다 했잖아. 그러면은 일반고 학생은 과학인재 전형에 지원할 수 없는 거야? 일반고 학생 같은 경우에도 과학인재 전형에 지원을 할 수 있지. 근데 뭔가 연구에 대한 많은 경험을 쌓지 않으면은 솔직히 합격이 힘들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반고 친구 중에서 과학인재 전형을 붙은 내 친구들을 보면은 정말 학교에 다니는 동안 동아리뿐만 아니라 정말 타 연구실 같은 데 견학을 가서 연구를 한다거나, 아니면 개인적으로 리뷰 논문을 작성한다거나 연구 활동을 진행한 것 같아. 자, 오늘의 1등은 내표준 부표를 획득한 손예고 학생입니다. 제가 영재고를 나왔기 때문에 영재고 과고 분들께도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 성균관대학교를 너무 안 좋은 학교처럼 생각을 하시고 계신 것 같지만, 성균관대학교도 나름 이공계 중점 대학이기도 하면서 생명과학에 있어서는 무려 1등을 차지하고 있으니까요. 영재고 과고 학생분들께서도 성균관대학교를 긍정적으로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